안녕하십니까? 유니스티 유여림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자혁명 32번째 역류성 식도염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과 대증요법은 어떻게 처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 대처 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 PPI가 가장 많이 처방되는 블록버스터급 약물입니다. 그런 뜻은 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속쓰림 증상이 있는 환자들 대부분이 잘못된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위장내과를 내원하면 100% 잘못된 치료를 받게 되지요. 식사 후 속쓰림 증상이 역류성 식도염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칼로 쑤시는 듯한 통증 혹은 불타는 듯한 속쓰림, 이것은 어김없는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게 됩니다. 처방은 단 하나, 프로톤 펌프 억제제입니다. 문제는 모든 치료가 위산에만 집중되어 있고 위산을 중화시키는 제산제를 사용하거나 위산 분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사용합니다. 위산 억제제의 설명서를 살펴보면 2주 이상 복용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약을 만든 제조사가 직접 경고하는데도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2주 이상 복용하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양 결핍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산성에서 흡수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칼슘입니다. 위산 억제제를 사용하면 강한 산성에서 흡수되는 영양소 칼슘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칼슘제를 아무리 먹어도 흡수되지 않겠지요. 골다공증이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의주세포에서 유산을 분비하는데 유산을 분비하려면 또 칼슘이 필요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은 유액을 충분히 짜내지 못합니다. 유산이 부족하면 칼슘이 흡수가 어렵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유산 분비 억제제는 비타민 영양소뿐만 아니라 다른 약물의 작용을 또 방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세포 폐암, 이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돌연 변이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되는 표적 항암제 지피티닙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고, 둘째, 기관지 확장약 테오필린의 작용을 약하게 하고, 세 번째, 위산이 알칼리화되면 위장관 감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위산 분비 억제제가 클로스트리dium 디피실리균에 의한 설사의 발생 빈도를 높인다고 권고합니다. 위산이 많거나 너무 강해서 속이 쓰려 위산 분비 억제제를 먹어야 할 정도라면 소화가 잘 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너무 많은 상황인 게 맞습니다. 위산과다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 위산이 만들어집니다. 위산이 엄청나게 강한 산성 물질인 건 누구나 알 것입니다. 정상적인 위산의 pH 농도는 1.5에서 1.6입니다. 강력한 산성을 띠고 있지요.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면 위벽이 늘어나면서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신호를 주어 위에서는 엽산과 펩시노젠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펩시노제는 염산에 의해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가 활성화되어 단백질 소화를 돕습니다. 이 모두를 통틀어서 유액이라고 부릅니다.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려면 유액 분비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식도와 위 사이에 위치한 관략근이 있는데 관략근이 꽉 닫혀줘야 합니다. 그래야 강한 산성이 식도로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그런 역류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유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았거나 유산의 산성 농도가 약하면 가스트린이 계속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위와 식도를 차단하고 있던 관략근이 계속 열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위의 산도가 충분하지 못한 것도 관략근의 이완을 초래하는 데 한몫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 열린 관략근 틈으로 유액이 역류해서 흘러넘치면서 식도 아래쪽에 칼로 찌르는 듯한 속쓰림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먹는 음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효소를 파괴하는 음식이나 소화할 수 없는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유액은 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가공식품인데 가공치즈, 소시지, 햄, 라면 같은 인스턴트 패스트푸드입니다. 그리고 또 피해야 할 것은 커피, 카페인, 담배 등입니다. 처음부터 위산이 강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모두 위산이 약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 치료의 초점은 위산이 많아서 속이 쓰리다는 증상에만 맞춰 있다 보니 위산을 중화시키기 위한 제산제나 위산 분비 억제제가 처방되는 것입니다. 제약회사 스스로 2주 이상 먹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위산 억제제를 1년 내내 달고 살게 됩니다. 당장은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료에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의 주성분은 염산입니다. 수소와 염화물이 결합된 분자 구조입니다. 물의 H와 소금의 Cl을 합하면 유산의 주성분 염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물과 충분한 소금을 섭취해야 강한 산성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싱겁게 먹는 습관을 건강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은 혈압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위산만 약하게 만듭니다. 집안 내력으로 싱겁게 먹는 사람들은 대체로 위장이나 소화기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바로 설사하고 소화력이 약하게 됩니다. 저지방 저염식 식단을 챙겨 먹은 결과 고혈압 환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2010년 가장 많이 처방된 처방약 1위가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 2위는 넥시움이라는 위산 분비 억제제였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짜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짜거나 맵게 먹으면 유산과는 상관없이 식도와 위관략근 사이에 관략근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도적인 저염식 식단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산을 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처방입니다. 두 번째, 식사 때마다 염산이나 펩신, 소화 효소를 먹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효소가 없는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소화 효소를 챙겨 먹는 게 좋습니다. 셋째, 유산 분비를 촉진하는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아연,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이들 영양소가 모자라면 제대로 된 위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 식사 15분 전에 레몬즙이나 생강차를 마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몬즙이 속이 더 쓰리게 하지 않을까 하지만 신맛이 강해서 그렇지 강한 산성이 아니고 강한 알카리성입니다. 우리 몸은 약알카리성 체질이기 때문에 산성 체질을 알카리성 체질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식도와 위 사이 간력근을 느슨하게 하는 음식이 있는데 아까 방금 말했듯이 피해야 할 음식에 커피, 담배, 가공식품들이니 이들을 조심해서 피해서 음식을 선택하여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역류성 식도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건강 전도사로서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포뮬라 제품과 엔지겐 B 플러스 비타민을 추천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